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슈부터 점검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불안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FOMC 회의 어느 정도 우려가 좀 해소가 됐나 싶었는데 여전히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금리가 동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저번 금요일에 이제 좀 시장에 힘을 실리지 않나. 그리고 또 외국인 자금들도 그 전부터 좀 들어오고 있으면서 투자 심리 상당히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금요일 장을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장에서 또 외국인이 또 오늘 매도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또 위축이 되는 이제 그런 장이 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 동결을 좀 뜯어본다면은 생각보다는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은 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과정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왜냐면은 그 연초부터 연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표결을 본다면은 좀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동안 했던 그런 말들과는 행동이 너무 다르게 보여졌기 때문에 좀 연준 같은 경우도 딱 중심점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시장에 좀 휘둘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연준의 어느 정도의 그런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도 상당히 많이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금 옐런 의장 같은 경우 10월에도 시사를 한 바가 있고 시장에선 12월 달 또는 내년까지도 다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은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시장 신뢰도가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면서 이 선진국 증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여기가 지나고 나니까 또 연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내놓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미국 경제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또 안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좀 본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달래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말씀대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될 전망인데 여기에 있어서의 우리 시장을 어제 점검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어제 양매도세로 좀 돌아섰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기관들이 매도에 나왔던 부분들은 펀드 환매다 아니면 차익 실현이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과연 오늘도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지속될 수 있고요. 물론 어제장 같은 경우 유럽이라든지 미국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폭 반등은 나올 수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 거의 큰 하락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이제 외국인들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전자업종,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큰 자금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수급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문제는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실마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제 주말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그에 따른 또 불확실성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기도 어려운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흐름을 어떻게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외국인들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들쑥날쑥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큰 연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두고서는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기관들도 이제 코스닥이라는 코스피 다 이제 매도세가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펀드를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 이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보합권에서 다 이제 차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라는 전략으로 아마 좀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들 쪽에서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연기금 쪽에서는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오겠지만은 투신이라든지 금융투자 쪽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는 이제 증권사를 말하는 건데 상품을 다루다 보니까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미중 정상회담 25일 날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정 일정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수혜를 볼 만한 부분은 없는 건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 특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G2에 의해서 지금 거의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을 이제 방미를 하는데
지금 거의 뭐 내용을 본다면 무역이라든지 에너지 아니면 제조업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의 뭐 기술적으로 서로 뭐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뭐 보잉사 같은 경우도 이제 도색 작업을 하는 공장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도 좀 건설을 해서 뭐 일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이나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전 세계 경기가 좀 많이 살아나겠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지금 서로만 좀 살겠다라는 액션이 좀 보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국 증시는 미국에도 영향을 받고 중국에도 영향을 받고 이게 좀 어떻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과 미국이 만났을 때 그런 파급력, 그리고 전체적인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크게 봤을 땐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이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그림을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셨던 투자분들에 한해서는 좀 제한적인 효과가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일단은 또 기술주나 제조업 쪽에서의 합의 내용을 좀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없잖아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 같은 추석도 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또 연휴가 또 계속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연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뭐 대응을 하신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좀 낫지 않을까.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 1,800선. 그리고 거의 뭐 상단이 한 2,050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이에서 좀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급락세가 연출되었는데 단기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우선은 금리가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들도 장기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단기 랠리이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거는 좀 손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비중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되 대응은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좀 조용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휴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대리님. 그것을 예측하고 요때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연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어느 충격을 말씀드리면 뭐 공을 들고 있다면은 세게 떨어뜨리면 반등도 세게 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손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게 올라올 그런 반등거리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하락을 해도 세게 좀 그런 이슈가 오지 않는 한 좀 반등도 나오는 그런 타이밍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밤에 모멘텀 주식들이 많이 뉴욕 시장에서 흔들림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의 종목들의 어떤 반등 힘도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짧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IoT 사물인터넷 쪽으로 좀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좀 목석가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지금 단기적인 뉴스라든지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신다면은 기존에 좀 시장을 이끌었었던 섹터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국내 이슈 체크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